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저는 MC 박남주고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이 생활 법률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옆에 자문을 해주실 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명관문사무소 현창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몇 년 사이에 홍대, 이태원, 합정, 경리단길 이런 데서 요즘 힙지로가 핫하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핫한가요? 요즘은 가장 힙한 데가 힙지로라고. 힙지로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전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네. 건물에 완벽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게 개조가 돼서 네. 한국 같지 않은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발전된 곳, 이 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고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좀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라, 건물주가 네.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그럴 돼요? 거면 계약서를 왜 씁니까? 네. 우리가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남아 있고, 저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최장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10년 동안은 그 영업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네. 그러면은 건물주가 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임대료 인상은 가능은 하죠. 가능하군요. 가능한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의 상한은 5%로 정해져 있어요. 1회 인상할 때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좀 네. 고액의 상가의 경우에는 네. 이 상가 임대차 그 인상 임대료의 그 상한이 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군요.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상한이 없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임대료를 인상할 수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올린 임대료를 이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좀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건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2010년대부터 2017년도 그 네.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소위 궁중족발 사건이나 서촌에 있었던 그렇죠. 예. 그 경우에는 정말 상가 임차인이 집주인을 위협하고 예. 장도리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이 장도리였군요. CCTV에 예. 찍혀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 좀 위협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범죄이긴 하지만, 네. 그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좀 괴로웠으면 상가가 그 임대료가 400% 이상 올랐었다고 합니다. 400%.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돼야 된다, 그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2018년이 돼서야 예. 개정이 됐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 고액의 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 명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액의 상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직 임대료 인상 상한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죠. 결국 못 버티면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가 임대차법에서 이제 좀 저희 트렌드가 네. 이제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이 상가 임대차의 보호 영역을 계속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맨 처음에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됐을 때는 네. 소위 좀 소상공인을 좀 보호하겠다. 소상공인이요? 그래서 네. 원래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건물주에 비해서 좀 약자잖아요. 네. 그래서 의린 이제 임차인만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환산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막상 시행이 되고 나니까 소위가 우리가 슈퍼의리다라고 생각했던 임차인들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좀 환산 보증금이 좀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고, 예. 현재는 전국적으로 95%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고,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100% 요. 좀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는 이 영업용 건물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100%까지 다 보호를 하게끔 보호의 범위를 넓혀간다. 그렇죠. 네. 현재는 서울의 경우에 기존에 6억
1,000만 원이었던 것을 네. 9억까지 올렸어요. 예. 보호 범위가 확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나고 거기다 보증금을 더했을 때 나온 액수가 환산보증금이에요. 그 액수가 그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환산보증금이 넘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보증금이 2천이에요. 보증금 2천이에요.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이 100 곱하기 100 네. 만이죠. 플러스 2천만 원. 네. 그러면 아 잠깐 잘못 100 곱하기 100이 아니라 100만 원 곱하기 100이네요. 문과세요? 1천만. 그럼 100만 1억 원, 2천만 원이 1억. 되는 거죠. 아 1억 2천만 원. 1억, 뭐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네.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1억. 그래서 총 2억이 되죠.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환산 보증금이 2억이면은 모두 보증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거 같이 문과 나온 사람이 저한테 문과라고 하니까 굉장히 네, 치욕적이네요. 마치 이과 나온 척하고 계시네요. 아, 문과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 변호사님,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굉장히 지키고 싶어할 그렇죠. 일이 많을 텐데요. 그리고 권리금 또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사실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이 상가 임대차법의 그 최근 추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트렌드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사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기존의 임대인들 좀 대다수의 선량한 임대인들 말고 정말 네. 좀 악독한 임대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어떻게든 어떤 명목과 꼼수로 뭐 바닥권리금을 받았다가 쫓아내고 다시 바닥권리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꼼수로 네. 이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전례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례들을 좀 타파하고 이 임차인들의 이 권리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상가 개정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10조의 4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으로 좀 규정을 하게 됐었죠. 예. 사실 건물주가 있긴 하지만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효용을 내는 것은 임차인이거든요. 네. 열심히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영업 활동하고 단골도 만들고 하면 그 길거리가 좀 활성화가 되고 네. 그래서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던 지역이었더라도 임차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 잘 되는 자리로 탈바꿈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앞으로도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파는 것이 예. 권리금이란 거란 말이죠. 네. 만약에 임차인이 자기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있는데 이런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를 완전히 네. 날려버리게 되면 임대인에게 의해서 방해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예.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네. 보호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아.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시까지 네. 열심히 그 신규 임차인을 찾아다녀요. 네. 찾아다닌 다음에 신규 임차인을 그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네. 경우에 여기에서 키워드가 주선이라는 행위인데 네. 주선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주선을 해서 네.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이 되고 예. 실제로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이건 정상적으로 예.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주선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물색했다거나 교섭 단계였다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조금 더 예. 구체화된 상태여야 돼요. 네. 단순히 신규 임차인과 나는 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1억 받기로 했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요. 네. 실제로 권리금 계약서가 써졌다면 가장 완벽한 아, 입증이 되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한테 1억 받기로 했었는데 너 때문에 못 받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주선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네. 단순히 내가 구도로만 했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한 네. 증거를 남기는 게 좋겠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문자나 어떤 메시지나 뭐 네. 그런 문서로 작성된 게 있다면 가장 좋겠죠. 네. 이렇게 그냥 구두로만 뭐 그냥 뭐 1억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만들어 놔야겠죠. 어쨌든 재판에서는 증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현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쾌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생활법률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